어떤 인공 감미료가 심혈관계 질환을 높인다. 저 이거 가지고 친구랑 엄청 싸웠거든요. 네. 제가 집에 제로 칼로리밖에 없어요. 네. 이게 제로가 오히려 더 많은 설탕을 먹게끔 만드는 거에 대해 아냐. 이걸로 토론을 했다가 오늘 얘기 듣고 이제 가서 반박해 주시죠. 그래야겠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맛을 알아버리니까 계속 쓰게 되는데 이 뭐 밀가루나 미역을 분해해서 만드는 걸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럼 어떻게 더 많이 만들어 볼까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적으로 합성을 사람들이 이제 고안을 했어요. 그래서 맨 위에 아크롤 나이트리라는 이제 물질을 거쳐서 글루타믹 애시드까지 만드는 과정들. 이러한 이제 프로세스는 만들었는데 화학적 합성의 문제점은 이제 이게 이성화체라고 해서 우리가 밑에 그림은 그냥 2D잖아요. 근데 얘가 실제로는 3D인 거죠. 그래서 왼손잡이가 있고 오른손잡이가 있다고 네네네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몸은 이제 왼손잡이 L형이라는 아미노산만 먹어서 얘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제 D폼 오른손잡이를 쓰게 되면 우리 몸은 걔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하게 되면 왼쪽만 오른쪽만 따로따로 만들 수 없고 반반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못 쓰는 거는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화학적인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다. 그 오른쪽 손 때문에. 오른쪽 것 그렇구나. 이제 역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제 최종 방법이 미생물로 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아까 전통식품 발효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머를 잘게 쪼개서 이제 맛을 느끼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미생물이 아예 탄수화물을 먹어서 아미노산을 만들게. 직접? 네. 직접 만들게.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가 아까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으로는 이 친구가 먹고 아미노산을 배출하는 건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는 효모, 이스트가 뭐 탄수화물을 먹어서 에탄올을 만들고 그게 술이 된다. 먹고 싸면 아미노산.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효모는 에탄올을 만들고 MSG를 만드는 미생물을 찾아보자라는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루학이네. 뭔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루학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이처 50년도에 나온 첫 논문은 미생물을 키웠을 때 이제 오른쪽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A부터 D까지 있는데 이거를 분해를 해서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고 D가 뭐고 이렇게 알아냈는데 A, B, C, D가 어떤 아미노산이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면 A, B, C, D 중에 글루타메이트가 있으면 MSG가 있으면 이 미생물을 키우면 어떨까? 그러니까 저 크로마토그래피가 뭐냐면은 어떤 성분을 예를 들어서 보라색 물감을 딱 넣는데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용해도 때문에. 그래서 딱 구분을 해놨는데 A, B, C, D 각각의 성분이 분해가 되어서 나오는데 A에는 MSG가 있어. 그러면 이 미생물을 잘 키워가지고 이 탄수화물을 먹게 만들면은 이것만 나오니까 MSG만 나오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생물 연구하실 때 가장 두 가지 전제가 어떤 미생물을 키울 것인가 얘를 어떻게 키우실 것인가 그래서 미생물을 어디서 가져오고 얘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만든 물질을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 이게 밑에 도식도가 큰 이제 프로세스인데요. 이제 미생물을 순수 분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그냥 이 책상만 이렇게 쓸게 돼도 다양한 미생물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죠.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다양한 미생물을 한꺼번에 키우면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미생물만 키워야 돼요. 분리시켜야지. 그걸 순수 분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미생물을 배양, 키우는 과정, 이 키우는 것도 이 미생물이 어떤 밥을 좋아할지 우리가 모르고 어떠한 온도를 좋아할지 모르고 정말 고민들이 많습니다. 약간 애견 키우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른쪽이 플레이트라고 해서 배지, 미생물이 먹고 자라는 고체 배지인데 곰팡이 핀 느낌이에요. 다양한 미생물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이 동글동글한 거 하나하나씩이 개별 미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전부 다 다른 미생물. 다른 미생물. 그래서 이 반려 미생물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래서 밥을 뭘 주냐, 온도 뭘 주냐, 그리고 미생물이 산소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안 좋아하는 애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경우의 수, 킹우의 수를 이렇게 펼쳐보게 되면 머리가 아프게 되죠. 미생물 연구하시는 그렇겠네요, 진짜. 미생권 보장. 미생권 보장 하나.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와. 이제 키우는 플레이트들인데 이렇게 개별 미생물들을 키우게 되면 이게 게임하게 되면 과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네. 그렇죠. 확률이에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미생물을 뽑아야 돼. 이게 지금 왼쪽이 직접 실험하고 계시는 플레이트 네, 사진 실험 플레이트군요. 너무 이 수많은 미생물을 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이거는 뭐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이러한 작은 플레이트라고 하는 동그라미 공간 하나하나씩을 키우게 되는 거죠. 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진짜 댓글에 가차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진짜 이게 가차거든요. 와, 진짜 미생물. 내가 원하는 미생물 찾기까지가 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실험을 하게 되면 네. 안 되는 결과가 있는데 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내가 원하는 미생물이 여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서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실험을 잘못해서 있는데 못 구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항상 이 두 가지 고민을 연구자는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안 되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머피의 법칙처럼 안 되는 것만 나한테 달라붙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진짜 그런 순간이 오면 너무 힘들죠, 연구자로서. 왜 나만 안 돼? 지금도 이제 대학교 실험실 보면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러한 이제 계속 가차를 돌리고 있는. 근데 사실 이 머피의 법칙이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다. 명언이죠. 명언이죠, 이게. 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하게 되면 이게 되는 결과를 보고 뒤를 반추해보면 정말 이러한 과정들이 잘 맞물려서 잘 된 것 같은데 결과로 가는 길은 되게 좁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수많은 되게 실패를 하고 찾는 그런 과정 중에 연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엄청난 실패 속에 있던 거구나. 그 가차를 그렇게 하다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스크리닝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미생물을 찾는 과정. 네. 이제 이 동그란 거에다가 긁어서 다양한 미생물이 섞여져 있는데 이제 긁을수록 희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제 동그랗게 하나씩 분리가 되는 거죠, 미생물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왼쪽이 글루타메이트를 만드는 미생물을 발견한 논문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쭈르르 나열을 했지만 대략 봐도 막 2,000개의 미생물이 키운 거죠. 와, 많다. 근데 이 2,000개의 미생물을 한 가지 조건으로만 키운 게 아니라 오른쪽에 이제 색깔이 다른 다양한 배양 조건에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아까 이제 키우기까지 키웠는데 네. 이 미생물이 내가 원하는 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것도 되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제가 샘플 찍는데 30분이나 이제 찍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기계가 분석 샘플을 콕 찍고 이거 빨아 들어 올려서 이제 HPLC라는 분석 기기에 돌리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하나 찍는데 30분인데 아까 2,000개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네네. 그거 그러면 2,000 곱하기 30분이면 이런 식으로 계속 기하급수적 일이 늘어나게 되죠. 엄청난 우와. 일인데요, 그건. 그래서 아까 스크리닝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왼쪽 같은 경우가 아까 그 크로마토그래피를 찍은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 A부터 H까지 번호가 있는데 네. 이걸 실제로 하나씩 찍어서 전개라는 과정을 하는데 이렇게 분석하다가는 세워라 내워라.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같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네. 실제로 뭐 분석을 해보니까 오른쪽 수치가 글루타믹 애시드라는 밀리그램 퍼 밀리리터 농도로 나타냈는데 2에서 살짝 위죠. 그러니까 하나 분석했는데 조금밖에 못 만든 거예요. 2g 퍼 리터 정도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만들어내는 네, 건데 맞습니다. 이 조금 넘는 그 네. 부분까지밖에 못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 못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나는 열심히 했지만 결국엔 못 쓰는 미생물을 확인한 거죠. 근데 못 쓴다는 것까지 알려면 결국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힘드네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만들어내죠? 보완한 방법이 이게 머리를 쓴 거죠. 하나씩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 고체 배제 여러 개를 일단 동시에 점을 찍어서 키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자라면 이 미생물들을 싹 다 죽여요. 싹 죽여요? 왜요? UV. 왜냐하면 가운데 이제 미생물이 깨끗해졌어요. 네. 근데 그전 미생물들이 만들던 글루타메이트가 있겠죠? 어느 정도? 네. 네, 네. 그러면 이 글루타메이트를 먹는 미생물을 다시 키워요. 그래서 글루타메이트가 많이 있는 부분에서는 그 이제 주황색으로
표현한 미생물들이 자라겠죠. 아, 똑똑하다. 진짜 똑똑하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게 있었는지를 그치. 네, 다시 이제 추적해서 가는 역추적을 하면은 와. 그래서 하나씩 점 찍는 것보다는 많이 진보된 어찌 보면 이게 초고속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지금은 막 10의 6승 막 그런 걸 동시에 10의 9승 동시에 분석을 하는데 역시.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씩 사람이 찍어서 많이 한다고 해도 뭐 10개. 10개, 뭐 30개 뭐 이런 식으로 엄청 효율성 있겠네요. 이게. 그러네요. 네, 되게 효율성 있는 신기하네요. 방법이죠. 네. 그래서 다음 자료가 실제 이거를 고안하신 분의 이제 자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뿌옇게 동그랗게 생겼죠. 네. 이게 글루타메이트가 있어야 자라는 미생물들이 자랐다는 흔적.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역추적해서 뭐가 있었는지를 어떤 미생물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는 확인하게 거죠.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다르게 조건을 바꾸고 다른 조건을 바꾸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미생물을 결국에는 찾아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인공 드디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MSG 생산하는 미생물은 코리네박테리움 글루타미쿰이라는 좀 어려워 보이는 이름이지만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미생물 중에 되게 고마운 미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는 MSG를 만들어내는 그 박테리아 코로네박테리움 글루타미쿰. 일단은 이제 왼쪽이 실제 이 미생물을 키웠을 때 생산된 MSG 오른쪽에 나열을 했는데 아까는 2g 살짝 위였잖아요. 네. 지금은 20g 와, 20g보다 더 많이 네. 10배. 오. 그래서 밑에 영어로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 글루코스 1몰을 줬을 때, 그러니까 100을 줬을 때 네. MSG를 25%, 25를 만드는 미생물을 찾은 거예요. 굉장히 효율성이 좋네요. 효율성이 좋죠. 네. 그래서 이 미생물이 어디서 왔냐 했을 네. 때 이제 일본 최초의 동물원 우에노 동물원에서 동물의 그래서 변 분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MSG를 지금 어떻게 만드냐 이게 뭐 그렇게 복잡한 과정은 아니거든요. 미생물도 폴리머를 바로 주면 밥을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네. 이제 탄소원을 사탕수수를 이제 잘게 쪼갭니다. 그렇죠. 잘게 쪼개줘야죠. 쪼개는 게 이제 당밀이라고 해서 몰레시스 당밀을 주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미생물을 키우게 되면 네. 이제 오른쪽에 사이클이 돌게 돼요. 오. 그래서 포도당을 먹고 얘를 MSG로 싸게 되는 거죠. 배설물을 MSG로 한다. 얼마나 훌륭한 박테리아입니까? 그래서 이 미생물이 왜 잘 만들까 뭐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아미노산을 되게 세포 밖으로 잘 내뿜어서 세포 안에 그만큼 안 쌓이니까 더 만들고 해서 분비력이 그러니까 밖으로 내뿜어서 잘 만드는 능력이 좋다라는 게 어느 정도 정설로 붙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MSG를 지금 기술력으로는 아예 이 미생물을 키우게 되면 글루타메이트가 가라앉는 게 보인대요. 그래서 굳이 이제 얘를 원심 분리까지 안 가더라도 밑에 가라앉는 거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먹는 MSG가 되는 거죠. 와, 오늘 진짜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죠? 거의 뭐 막 상식이 들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 오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미생물을 쓰는 게 아니라 얘를 또 개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사공학이라고 해서 이제 포도당을 넣어줬을 때 얘가 MSG로 가는 경로들을 사람들이 분석을 하게 되고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 빠지는 걸로 표현을 해봤는데 네. 다른 거를 만들다 보니까 새에서 MSG가 약 20%밖에 못 만드는데 아까는 25%, 20% 뭐 왔다 갔다 하는 수치인데 약 20%인데 얘 구멍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새고 빠져나가네. 있는 MSG를 어디서 새고 있는지를 찾아서 떼운 다음에 MSG를 다 뽑아내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새어 나가는 게 MSG로 새어 나가는 아니고 이제 전구체죠. 최종 파이널 프로덕트는 MSG만 그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게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A랑 B가 있는데 A가 원래 코리네박테리움이 가지고 있는 대사 경로, B는 이제 사람이 개량한 경로거든요. 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일단 위랑 밑에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는 글루코스를 넣어줬을 때 밑은 글루타메이트가 나온다. 근데 글루코스는 탄소가 6개잖아요. 6탄당이라고 하잖아요. 네. 탄소가 이제 중간에 얘가 호흡을 하면 CO2로 나가게 돼서 탄소 로스가 그러니까 부족이 탄소를 네, 잃어버리는군요. 잃어버리죠. 네. 그래서 글루타메이트로 전환되는 게 낮아지는데 이거를 없애보자라고 해서 오른쪽 경로로 삥삥 돌아가지만 만든 거예요, 사람들. 탄소가 새지 않도록 네, 최대한 CO2를 탄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네, 그래서 미생물을 뜯어 고쳐서 대량 생산을 더 잘할 수 있게.
계속 일하게 만드는 거네요, 미생물이. 그냥 계속. 효율적으로. 네, 더 맞습니다. 효율적으로. 미생권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밀가루로 MSG 3분의 1서 만드는 가격을 제가 정확히는 못 찾았는데 네. 이 저 조그만 병이 가격이 약 그 당시에 4kg의 밀가루에 해당하는 가격이었대요. 그럼 비싼 네. 거 아닌가요? 밭들이 딱 봐도 뭐 1kg는 안 돼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4kg를 정제해서 조금만 만드는데 비용이 이만큼 드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게 되면 미원 1kg에 약 9,000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싸죠. 그래서 2배라고 했지만 아마 더 증가된 발전을 했다. 지금은 이제 미생물을 키움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MSG만 만든다고 하는데 이 코리네박테리움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또 어떤 걸 만드냐면 우리가 소나 돼지나 사료를 먹이잖아요. 네. 대부분 옥수수나 콩, 이제 우리 사람에도 필수 아미노산이 있듯이 동물도 이 필수 아미노산을 먹어줘야 되는데 네. 식물에는 그 필수 아미노산이 적습니다. 아.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리스트가 쭈루루루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라이신이라든지 트립토판이라든지 뭐 이러한 아미노산들이 나열되는데 오른쪽으로 이 필요한 아미노산을 사료로 만드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네네. 아미노산 발효할 때 글루타메이트뿐만 아니라 라이신이나 뭐 트립토판 같은 경우도 코리네박테리움이 발효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초식동물 우리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사료로 사용이 되는 것들한테 이제 저런 아미노산이 부족한데 그 코리네가 필수 아미노산들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내는 MSG뿐만 아니라 다른 아미노산도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박테리아인데 이게 엄청난 역할들을 하고 네, 있었네요. 우리가 MSG가 고기 대체한다고 감칠맛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실제 고기 만들 때도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감미료, 우리가 좋아하는 제로 칼로리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코리네가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왼쪽이 보시면 이제 식약처가 승인한 감미료 22종이 있는데 네. 대략 왼쪽은 칼로리가 있는 감미료고 오른쪽은 이제 칼로리가 조금 적은. 아예 없거나 그런 친구들인데 자일리톨도 감미료네요. 네, 그렇죠. 당 알코올이라고 해서 얘네는 칼로리가 있긴 하지만 단맛을 내긴 합니다. 오. 근데 설탕이랑 좀 다른 단맛 혹은 덜 달다. 오른쪽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긴급하게 최근에 나온 내용이죠. 제로 칼로리의 배신하면서 이런 식의 식품 관련 부정적인 기사들을 항상 이렇게 되게 우리가 클릭하고 싶게끔 제목을 뽑는데 어떤 인공 감미료가 심혈관계 질환을 높인다. 저 이거 가지고 친구랑 엄청 싸웠거든요. 네. 제가 집에 제로 칼로리밖에 없어요. 네. 이게 제로가 오히려 더 많은 설탕을 먹게끔 만드는 거에 대해 아냐. 오. 이걸로 토론을 했다가 오늘 얘기 듣고 이제 가서 반박해 주시죠. 그래야겠네. 최근 네이처 메디슨에 나왔었는데요. 3월 1일자네요. 네, 인공 감미료 종류가 왼쪽에 엄청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모든 감미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에리스트리스톨 이 감미료 하나만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에리트리톨. 그래서 모든 제로 칼로리 음료들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에리스리톨이 들어간 것들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근데 기사 내용을 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 중을 일단은 샘플군을 잡았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기저질환이 있는 기저질환이 사람.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연구가 상관관계랑 인과관계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이 논문이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다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 에리스트레톨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킨다까지는 아니고 네.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수준의 내용이지 바로 이렇게 결론으로 제로 칼로리 음료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기에는 성급하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리네박테리움은 이제 알룰로즈라는 당을 전환시켜서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왼쪽 잠깐 보시면 이제 최근에 피지컬 갤러리에서 제로 음료를 리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22가지 감미료 중에 어떤 감미료를 넣었을 때 진짜 설탕과 비슷하냐. 네, 감미료를 물론 이런 뭐 게 있군요. 개인의 그냥 주관이지만 그렇죠. 알룰로즈라는 감미료를 넣었을 때 되게 그냥 일반 음료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 알룰로즈가 사실 코리네로 만들고 있거든요. 웬만한 거는 코리네에서 다 만들어내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 과당이라는 이제 프록토즈, 당, 글루코스, 프록토즈, 그 포도당, 과당. 이제 과당을 OH가 입체적으로 위에 있는데 이제 효소, 이제 아이소모라고 해서 OH의 밑으로 내려가는 이성화 과정을 하면 이제 알룰로즈가 되는데요. 알룰로즈 네. 칼로리가 있긴 한데 과당의 이제 10분의 1이죠. 단지 OH가 위에 붙었냐 아래 붙었냐만으로도 칼로리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이유는 우리 몸에 알룰로즈를 대사할 수 있는 패스웨이가 있느냐. 성분이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네, 단백질 있냐 없느냐. 그 차이로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 오늘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너무 알찬데요?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를 이제 또 설명을 드리려면 이제 사전 지식이 잠깐 필요를 해서 네. 이제 미생물 발전 과정이에요. 이용 발전 과정이거든요. 이제 처음에 전통 발효 식품의 미생물들은 물론 어떤 미생물이 많고 적고의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섞여서 이용을 그렇죠. 해서 혼합 배양. 그리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미생물만 뽑아내서 단일 배양. 이제 더 발전해서 이 미생물을 개량을 해서 하는 게 균주 개량. 이 밑에 너무 좋네요, 그림. 네. 너무 좋아. 라면 땅 속에 별사탕이 들어있을 땐 혼합 배양. 혼합 그쵸. 배양. 그 중에서 별사탕만 골라 먹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럴 때는 단일 배양. 별사탕만 골라 먹는 친구들을 위해서 별사탕을 개발을 해야겠다. 그래서 다양한 맛. 다양한 맛과 색깔을 입힌 게 군주개량. 와. 기가 막힌 비율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진짜로. 완벽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다양한 맛을 만드는 거는 결국에 유전자거든요. 제가 웰시코기 좋아를 해서 코기 사진들을 가지고 왔는데 웰시코기에 어떠한 유전자가 우성으로 작용을 해서 그렇죠. 이제 키가 작은 애들이 나오고 다리가 짧은 애들. 강력하겠죠. 진짜 강력하네요. 다리가 강력하네요. 짧고 허리가 긴 특징들이 모두 나타나고 네, 있어요. 그러네요. 진짜로. 근데 이제 미생물 같은 경우는 교배를 할 수는 있는데 어려워요, 그게. 교배를 할 수 있는 미생물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미생물이 대부분이라서 네. 이제 미생물 개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이게 GMO입니다. 우리가 지금 GMO. 이야기하고 있는 게. 유전자 편집을 한 네, 올게닉. 올게닉. 얘가 식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미생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생명체. 근데 이러한 이제 GMO 레벨도 두 가지가 있어요. 외래 유전자를 넣냐, 혹은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있는데 네. 이 유전자를 안에서 지지고 볶고하는 외래 유전자의 도입 없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뭔가 GMO라고 하면 오른쪽의 개념이 더 강한데 왼쪽도 지놈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네. 왼쪽은 표현을 셀프 클로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른쪽은 효소를 넣거나 혹은 다른 대사 산물을 만들거나 그 개념이고 왼쪽은 이제 아미노산 맞아요. 아까 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네네네. 막는 것도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없애면 그걸 막게 되는 거잖아요. 뭔가 새고 있는 유전자를 얘는 세게 만드는 거니까 걔를 쏙 빼버리면은 결국 유전자를 편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쵸. 더 많은 MSG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군요. 혹은 이제 그 특정한 패스웨이를 더 세게 만들기 위해서 걔 유전자 수를 늘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개량을 하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왼쪽은 GMO 영역에는 아직 속해 있지 않거든요. 네, 네. 왼쪽은. 외래 유전자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GMO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혀 나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우리가 먹는 MSG도 이미 다 에디팅된 미생물이 만들고 있는 거죠. MSG를. 뭔가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GMO가 사용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GMO도 그렇죠. 경계가 있죠. 그래서 유전자 변형 식품 우리가 진짜 통째로 먹느냐, 혹은 유전자 변형 생물이 얘를 만들었을 때 분리정제해서 그 산물만 먹느냐. 그래서 1번은 주로 식물이고 2번은 이제 미생물이 만드는 아이들. 네네네네. 근데 이제 왼쪽은 식약처 자료인데요. 식물을 먹어도 이미 우리 외래 DNA 위산을 다 녹는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아직 사람들이 부정적이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도 보기는 하는데 2번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 이제 유전자 변형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산물, 미생물, 식품 첨가물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게 되고요. 네. 이제 식물은 이제 우리가 통째로 먹지도 않아요, 사실. 얘에서 뽑아내는 거죠. 어떤 성분을 뽑아내는 거죠. 주로 기름, 콩 같은 경우 콩기름 같은. 네네. 그리고 옥수수도 우리가 안 먹고 대부분 이제 사료로 쓰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미생물이랑 식품 첨가물을 미생물이 만드는 효소나 물질들, 아까 말씀드린 알룰로제 같은 것도 네. 이용하게 되는데 제가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얘를 순수하게 분리를 해요. 그래서 이 미생물이나 식물을 섭취할 일은 잘 없다. 그대로. 네. 그리고 만드는 물질은 동등한 친구이다. 원래 우리가 자연계에서 얻는 친구들이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성분이다. 사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좀 더 안전한 길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 추가 연구라든지 아니면 추가 검증들이 이렇게 계속 소개가 되면서 어떤 면에서 안전한 건지 또 어떤 면에서는 아직 조금 해소돼야 할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면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그 정보를 네. 제공을 해드리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왼쪽은 인슐린이고 오른쪽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GMO로 만든 식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둘 다 유전자 재조합이랑 건 똑같거든요. 인슐린 같은 경우는 대장균 효모에다가 사람 인슐린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걔를 분리정제해서 사용하고 있고 네네. 네. 오른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직접 섭취는 안 하고 필요한 것만 기름을 뽑아낸다든지 혹은 그 미생물 발효로 만들어낸 최종 결과물만을 우리가 취득하고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 둘 다 본질은 똑같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인슐린이 GMO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쵸. 그쵸.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치료에 꼭 필요한 약. 약이라고 생각하죠. 약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미생물도 이미 유전자 편집이, 유전자 조작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조금 더 생각이 약간은 달라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명언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네. 하나 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단순히 몰라서 공포를 갖는다고 생각을 그렇죠, 두려움을. 그렇죠. 근데 사실 좀 더 알게 되면 얘가 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어떻게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서 좀 더 알게 되면 아 얘가 단순히 그냥 상상으로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아 이런 원리구나를 알게 되면 좀 더 친숙하게 그렇죠.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공포감이 덜하지 않을까라고 오늘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기에는 네, 너무나 좋은 명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공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공포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랩미팅 같은 방송을 하고 좀 더 과학적인 내용,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해드리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좋은 마무리입니다. 멋진 강연을 해주신 최재훈 박사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